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서점에 가서 잘 팔리는 책을 펼쳐보면 문장이 너무 매끄럽고 그런 문장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만나본 많은 작가들,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돌아봐도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퇴근하면 손에 남은 건 피로뿐이었죠. 글이라고는 학창시절 일기 말고는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친 몸으로 퇴근한 날일수록 뭔가를 끄적이고 싶어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노트를 펴고 매일 몇 줄씩 적기 시작했거든요. 거창한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 문득 스친 생각, 답답했던 마음 같은 걸 그냥 적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문장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툰 기록들이 하나 둘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몇 년 뒤에는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멈추지 않고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원리는 사실 꽤 간단해요. 우리 뇌는 반복할수록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건 글쓰기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죠.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식은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어느새 몸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처음엔 머릿속 문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감각, 생각을 정리하는 순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속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내가 학습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술이든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뇌 속에 그 기술을 위한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글쓰기도 결국 그 회로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 다만 먼저 시작해서 먼저 그 회로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유명한 작가들의 초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엉망이에요. 문장이 끊기고 앞뒤가 안 맞고 같은 말을 반복되기도 하고 해밍웨이는 자신의 초고를 두고 스스로 형편없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서점에서 만나는 그 매끄러운 문장들은 사실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퇴고를 거친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썼던 원고를 지금 다시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설퍼요. 문단 구성도 엉망이고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못생긴 초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이 어설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좋은 글이 못생긴 초고에서 시작하니까요.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타고난 언어 감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누구는 조금만 써도 술술 풀리고 누구는 아무리 써도 어색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조금씩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문장 구조가 익숙할 수 있고 언어 감각이 예민한 사람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좁혀지더라고요. 처음에 확실히 빨리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격차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만의 격차만 남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의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썼느냐예요. 처음에 조금 빨리 출발한 사람보다 느리게 시작했어도 꾸준히 오래 쓴 사람의 글이 결국 더 깊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재능에 기대지 말고 꾸준히 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완벽하게 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하듯이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몇 줄만 적어보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공장 동료들한테 하루를 털어놓듯이 썼던 습관이 그대로 글쓰기로 이어졌어요.
어렵게 쓰려고 하면 오히려 문장이 더 딱딱해지지만 편하게 말하듯이 쓰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겨요. 둘째, 순서를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부분부터 쓰면 되고 나중에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써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시작을 어렵게 만들어요. 저도 책을 쓸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부터 먼저 써놓고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세 번째, 매일 조금씩 쓰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하루에 1시간씩 몰아서 쓰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도 공장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매일 몇 줄씩 썼던 게 결국 책 한 권 분량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 하루 몇 줄만 쓴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엔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어색한 부분만 살짝 다듬으면 돼요.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꾸준히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써나갈 수 있어요. 결국 좋은 글이란 화려한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쓰기 시작해서 꾸준히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나와요.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문장이 매끄럽지만 공허한 문장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거든요. 독자는 완벽한 문장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목소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재능을 탓하지 말고 그냥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쓰는 사람만이 결국 자기만의 글을 갖게 되니까요. 그리고 글쓰기에 앞서서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퓰리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엮은 책인데요. 권위, 실용성, 다양성, 최신, 고급 지식이라는 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읽어보면 각종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신간으로 출간을 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글쓰기 코칭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전달하는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주시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방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